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초튜터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거의 연중 행사로 돌아오는 패러럴즈 설치 동영상입니다. 제가 아주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패러럴즈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영상을 쫙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한 편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패러럴즈를 마음껏 쓰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은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패러럴즈와 애플 실리콘 계열의 맥북에서 윈도우가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그런 개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되지만 이런 정도의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맥라이프를 즐겁게 즐길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맥북 위에 패러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고 그 프로그램 안에 윈도우 11 ARM 버전을 설치를 해서 맥북에서 윈도우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 패러럴즈는 가상화를 시키는 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애플 실리콘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ARM 기반의 CPU이고 애플이 애플 실리콘을 적용하기 전에는 인텔 CPU를 인텔로부터 사서 넣었는데 이제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 넣는다 라고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M1, M2 이렇게 애플 실리콘을 발표하면서 맥북에서 윈도우를 쓰시던 분들이 많이 좌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인텔 CPU를 사용할 때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우리가 원래 PC에서 쓰던 그 윈도우를 갖다가 그냥 쓰면 됐거든요. 심지어는 부트캠프라고 해서 애플 자체에서도 윈도우를 설치하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애플 실리콘은 다릅니다. 일단 M 시리즈 우리가 알고 있는 M1, M1 프로, M1 맥스, M1 울트라 그리고 M2 그리고 앞으로 쭉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고요. 애플이 설계하고 대만의 TSMC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복잡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인텔 CPU와 ARM은 명령어 체계가 다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호환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호환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윈도우도 인텔용 윈도우가 있고 ARM용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용 윈도우를 애플 실리콘 맥에 깔았다. 그럼 동작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애플 실리콘에는 애플 실리콘의 명령을 100% 수행할 수 있는 ARM용 윈도우를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텔용 윈도우가 아니라 ARM용 윈도우를 설치를 해야 되고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고 껍데기도 똑같지만 속 내용은 다른 거예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과 한국어를 쓰는 사람 이렇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한테 한국말 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한국 사람한테 프랑스 말 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윈도우는 비록 ARM용 윈도우를 깔았지만 인텔에서 잘 작동하던 프로그램들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인텔과는 좀 헤어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ARM용 윈도우를 만들었고 ARM용 안에 인텔용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에뮬레이터를 돌리지만 이게 애플 실리콘과 ARM용 윈도우와 에뮬레이터가 동시에 돌다 보니까 발열도 심하고 100% 완벽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MS 오피스와 한글은 제가 써보니까 큰 발열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외의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롤 가능하고요. 스팀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스타크래프트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안 됩니다. 롤 되니까 위안을 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버워치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상을 깨셔야 되는 게 맥북에 윈도우를 설치를 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인텔용 노트북에 살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오로지 윈도우에서 작업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이러면은 요거는 패러럴즈로도 극복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런 정도 쓴다 요거는 큰 무리 없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자, 이제 패러럴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럴즈는 맥북에서 윈도우를 돌리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가상 머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드렸고요. 패러럴즈는 대략 1년에 한 번씩 메이저 업데이트를 합니다. 16이 나오고 대략 1년 있다가 17이 나오고요. 17은 2021년 8월 중에 나왔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18을 구매했는데 요게 2022년 8월이니까 대략 8월쯤에 1년에 한 번씩 메이저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구 구매가 있고요. 그리고 1년씩 구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냥 한번 연구 구매해서 쭉 쓰면 되지 않냐. 요게 꼼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7 버전을 구매했어요. 17.1, 17.2, 5, 7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무료입니다. 그런데 1년이 되어서 17이 18로 되면 새로 사야 됩니다. 기존 사용자들을 위한 비교적 저렴한 업그레이드 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17 쓰면 안 돼? 꼭 돈 내고 18로 가야 돼? 라는 분들 있죠. 17을 써도 돼. 그런데 맥OS도 1년마다 업데이트 하잖아요. 지금 몬터레이가 나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벤츄라가 나올 건데, 요렇게 맥OS가 바뀔 때 패러럴즈의 9버전과 신버전의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아마 최적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9버전 써보고 안 불편해 라고 하면 계속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9버전만 쓰다가 그냥 뭐 쓸만하네 이러면 되는데, 신버전을 쓰고 9버전을 쓰면 역체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자주 쓰신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구매해 주셔도 좋고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쓴다 이런 분들은 9버전 쓰셔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맥OS가 메이저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패러럴즈의 9버전이 최적화 문제로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버전 쓰시던 분들은 벤츄라 나오면 속도가 느려지면 업그레이드 하시고, 뭐 느려지지 않네? 라고 하시면 계속 쓰셔도 문제없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데 뭐 글쎄요, 뭐 굳이 이 기능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버전을 구매해야 되는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가정용, 학생용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전문가는 프로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차이고요. 다만 CPU와 램과 GPU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 프로 에디션을 구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뭐 굳이 많은 하드웨어 스펙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쓰면 되고,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프로 에디션을 꼭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패러럴즈 가격은 17 버전에 비해서 18 버전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정용, 학생용 기준은 1회 구독에 15만 5천원.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많이 쓰실 겁니다. 1년 구독은 12만원. 그리고 9버전을 쓰시던 분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요때는 요금이 8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중에 뭐 사야 되느냐? 일단 나는 패러럴즈를 돈 주고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 쓰시다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라고 하시면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뭐 이거 쓰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패러럴즈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 구독이 아니라 단품을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15만 5천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넌 어떠냐? 저는 1회 구매 후에 계속 쓰다가 좀 느려지는데? 라고 하면 업그레이드로 구매를 합니다. 자, 이제 윈도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죠. 일단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인사이더 프리뷰 ARM64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뒤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사이드 프리뷰 프로그램에 일단 가입을 하신 후에 그 후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전혀 안 드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 인사이드 프리뷰에서 다운로드 받는 건 평가판입니다. 기능 제한이 있는데 뭐 기능 제한이 있다고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정품을 사랑하시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는데, 요때 프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 홈 버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패러럴즈 설치 시에 그냥 바로 윈도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에서는 윈도우 프로페셔널 버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윈도우 인사이드 프리뷰에서 다운로드 받는데 나는 윈도우 홈 버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윈도우 설치 시에 패러럴즈에서 제공해주는 윈도우 설치 파일로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우 홈 버전의 라이센스를 거기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윈도우 프로페셔널 버전을 좋아하시고 설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윈도우 인사이더 프리뷰에서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시고 라이센스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윈도우 10 프로페셔널이거나 혹은 윈도우 11 프로페셔널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인증이 된다. 정품 인증 필요 없다면 그냥 계속 쓰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맥북 사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경험 중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원래는 M1 맥북 에어 깡통에 패럴즈를 깔아서 썼거든요. 주로 쓴 게 윈도우 11의 MS 오피스와 한글 2020을 썼는데 뭐 이것저것 깔다 보니까 대략 100기가가 됩니다. 그런데 깡통 맥북이 256인데 100기가를 패럴즈에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M2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M1만 써봤기 때문에 이때는 버벅대고 발열도 있었다. 그리고 용량도 꽤 먹으니까 M1 맥북 에어에 패럴즈를 깔고 진짜 윈도우를 열심히 쓰겠다. 요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1 프로 맥북 프로 16인치를 쓰고 있는데 지금도 요거 쓰고 있거든요. 녹화하면서 패럴즈를 쓰고 있어도 아주 쾌적하고요. 발열 없고요. 용량도 SSD가 1TB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환경에서 쓰니까 매우 쾌적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치하실 때 대략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량 부분은 맥북 환경, 설치 프로그램의 종류, 뭐 업데이트 환경 등등등 다양한 요소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더 짚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 볼 건데요. 맥북에서 윈도우 11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윈도우 11이 아니라 윈도우 11 ARM을 설치해야 되고 그냥 까는 게 아니라 패러럴즈라고 하는 가상화 서비스 위에 11을 돌리면 된다. M1 프로 맥북 프로 16인치를 쓰는 저에게는 아주 쾌적하게 잘 돌아간다. 웬만한 윈도우 노트북만큼 혹은 그 이상 돌아간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